자, 매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 붕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 교재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붕괴라고 하는 부분에 커서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하단 부분에 붕괴 없음 0번, 1번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붕괴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붕괴 유형을 선택하면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금 전표나 또는 출금 전표 또는 대체 전표 중에 매출 매입 관련해서 매입으로 붕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사실 붕괴 유형을 선택할 때는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나 대체 전표나 뭐 이 부분을 바로 선택을 했다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붕괴 유형이 현금 외상 혼합 카드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반 전표에서 붕괴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붕괴에서 구분을 보게 되면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선택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로 일반 전표와 조금 다른데요. 자, 이렇게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 뭐 이런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과세 유형에 있는 과세와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입금, 출금, 대체 전표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방식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붕괴 유형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유형이 1번 유형이 0번이 코드번호 0번이 붕괴 없음입니다. 붕괴 없음. 자, 붕괴를 가끔씩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부분을 붕괴 없이 모든 걸 다 입력을 하고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모든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들을 가끔씩은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붕괴 없으면 실제로 붕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붕괴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붕괴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전표에서 일괄 붕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매입 매출이 발생된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한과 동시에 붕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붕괴 없으면 그런 의미고요. 자, 1번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금이라고 하는 붕괴는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입금과 출금의 구분은 매출과 매입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을 한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금 전표로 붕괴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매입인 경우에는 출금 전표로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자, 동일한 부분에서 매출 50만 원 과세 부분으로 했습니다. 과세 부분으로 했고 현금 붕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입금 전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매입 부분입니다. 51번으로 선택해서 원재료 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입력해서 동일하게 현금 붕괴를 선택하게 되면 출금 전표로 됩니다.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외상입니다. 외상 붕괴는 대체 전표입니다. 대체 전표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또는 외상 매출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말한다. 대체 전표이면서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미지급금인 경우에는 외상으로 붕괴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제품을 외상으로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부분인데 외상으로 2번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 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로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일 날 아까 입력했던 부분 외상으로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매입 부분을 외상으로 붕괴를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 원재료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되는 붕괴를 외상으로 붕괴가 됩니다. 외상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3번 혼합이라고 있습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붕괴도 마찬가지로 대체전표 중에 계정 과목이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또는 외상 매출금 이외의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의 계정을 사용할 때죠. 계정 과목 사용할 때입니다. 사용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혼합은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 이외의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쓰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품에서 외상이 아니라 받을음으로 받았다, 수표로 받았다고 받을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혼합으로 붕괴가 되겠죠. 자, 혼합으로 붕괴될 때 3번 유형입니다. 매출과 관련해서 3번 유형 하게 되면 제품 매출 정리가 되고요. 차변에 받을음 F2번 받을음 110번입니다. 그래서 5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혼합도 마찬가지로 대체전표이지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붕괴가 아닐 때 사용을 합니다. 매입과 관련해서도 혼합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소모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모품비라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죠?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붕괴를 할 때 혼합이라는 붕괴를 사용을 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 이외의 붕괴를 사용할 때 혼합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4번 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매입을 의미합니다. 매입 시 붕괴하는 유형입니다. 붕괴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죠. 왜냐하면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 고객한테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대금은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대금이 외상 성격도 띄고 있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한 고객한테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받는 거래처가 신용카드 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붕괴 때문에 카드라는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1일 날 카과 해서 제품을 거래처에 팔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카드로 결제해서 팔았다. 배구 시럽에 팔았습니다. 자, 신용카드사 말풍선을 통해서 국민카드 등록을 합니다. 자, 혼합이 아니라 카드 매출이었기 때문에 4번 카드로 붕괴를 합니다. 자, 카드로 붕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오면서 이 미수금은 국민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거래처 코드가 배구 시럽이 아니라 국민카드사로 거래처 코드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미수금 즉 외상대에 대한 부분이 카드사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붕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와 관련되는 부분과 혼합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혼합은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 하는 부분이지만 카드는 마찬가지로 카드는 외상 매출금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거래처가 카드사로 연계되도록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사용할 때 카드로 붕괴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5번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는 우리 환경등록에서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환경등록에서 보시면 회계 탭에 3번에 추가 계정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할 때 이미 환경등록에서 분계 유형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 설정을 해 놓은 분계 유형은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인 경우에 미리 등록을 해 놓는데, 요거 이외에 또 추가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 추가에 420번, 매출채권 10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에도 원재료가 아닌 부재료를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부재료 162번, 마찬가지로 251번. 자,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매입자료 제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51번 부재료 해서 20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자, 150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원재료가 아니라 제가 부재료로 회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2번 외상으로 분계를 하면서 여기서 162번 이렇게 분계 유형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계정 과목을 바꿔주셔도 되지만,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5번을 누르게 되면, 자, 일단 매입 매출을 종료를 하신 이후에 다시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메뉴를 누르면 부재료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계 유형의 추가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분계 유형은 매출과 매입, 즉 유형에 따라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중에 하나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서 그 유형은 분계 없음부터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의 분계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